상속세, 누구는 신고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된다. 기준을 알면 리스크가 사라진다. 사람들은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현실은 냉정하게도 상속 절차라는 문제를 무조건 마주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상속세 신고입니다.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집은 재산이 별로 없어서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죠? 친구는 신고 안 했다는데 우리는 꼭 해야 하나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되나요?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명확히 나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주변 말만 듣고 감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해서 가산세를 맞거나 반대로 안 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속세 신고의 기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리스크가 생기고 어떤 경우엔 그렇지 않은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는 정말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일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세? 그건 자산 많은 사람만 내는 거 아닌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상속세가 부자세의 성격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신고 의무는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 재산을 신고하는 절차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이 나오지 않아도 재산이 적어도 상속 재산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금이 나오느냐와 신고해야 하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금액을 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기타 공제들. 이런 공제들을 감안했을 때 실제 세금을 내는 가정은 전체 상속의 약 3% 정도입니다. 즉 대부분은 여기에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 재산이 많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더라도 가산세가 붙고 상속 절차 자체가 꼬여 재산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상속 재산이 기관에 등록된 경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증권 계좌, 보험금,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재산들은 상속이 발생한 기록이 금융기관국가 시스템에 남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를 찾는 순간 또는 기관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상속세 신고 여부가 자동으로 검토됩니다. 즉, 숨길 수 없는 재산들은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재산 분할이 필요한 경우, 상속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형제간 지분 조정, 부동산 분할, 채무 승계, 공동명의 전환.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의 공식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가 사실상 법적 행정적 절차의 일부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지연, 부동산 명의 이전 불가, 상속인 간 분쟁, 이 모두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3.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상속이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송달할 기관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남겨진 재산이 없거나 현금 몇십만 원 정도만 남아있거나
부채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 의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재산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상속 발생 사실만 존재할 뿐 신고가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상속 재산이 공제 한도 안에 있고 기관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소액 현금, 사적으로 건네받은 물건 가구, 장신구 등 신고 의무가 없는 비금융 재산. 이런 것들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없고 재산을 분배할 필요가 없다면 신고 없이도 문제없이 마무리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 승인하는 경우. 만약 채무가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가 아니라 법원 신고 상속 포기한 정승인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 절차와 무관하게 상속 자체를 종료시키거나 제한시키므로 상속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가정이 공통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도 되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세금과 신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이 안 했으니 나도 안 해도 된다. 상속 구조는 집집마다 다릅니다. 부동산 유무, 금융자산 크기,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금액이니까 들키지 않겠지. 금융기관은 모두 기록을 남깁니다.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5년까지 추진 가능 가산세 부과.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5. 자산 전문가가 말하는 리스크 없는 상속세 전략. 현실적으로 상속세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있으면 신고 필요 여부를 먼저 판단하라. 세금이 나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 기록 여부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반드시 신고하라. 분쟁 가능성과 명예 이전 문제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이 있으면 신고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라. 이 3가지는 시스템으로 바로 잡힙니다. 6. 결론 기준만 알면 상속세는 두려울 것이 없다.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2가지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모르고 주변 말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리스크를 떠안거나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했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속세 리스크의 90%를 피한 상태입니다. 상속은 언젠가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냐보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기준을 알고 정확히 대응하면 상속은 더 이상 두려운 절차가 아니라 가족의 재산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됩니다.